자, 그럼 오늘 주식 어떤 거 살까요? 네? 갑자기? 어떤 거 찍어줘. 또 갑자기? 아, 그게 아니라 나도 괜히 여기 오니까 주식하고 싶네. 사실 계좌도 없는데. 이게 요즘 주식 시장이 네. 개판입니다. 언제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개판입니까?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이러는 건데 네. 보면은 파란색 많이 떴네요. 네, 파란색이 많이 뜨죠. 근데 나는 이거 되게 궁금한 게 있어. 그러니까 빨간색 뜰 때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가장 좋은 빨간색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 파란색 뜰 때는 가장 나쁜 파란색인 거를 이제 잡는 게 제일 좋잖아요. 조금 떨어지고 많이 사람들 마음은 그건데 그거를 이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예측할 수 큰 있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아니다 이 정도 판단할 수 있죠. 이 정도 하락은 다행히 뭐 아직 박스권이다라는 거에 갇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수가. 근데 그 하단을 뭐 깨진 않았으니까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힘들죠. 마음이.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하루하루를 쳐다보게 되니까 너무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근데 난 이게 되게 진리인 것 같아. 크리스찬이십니다. 크리스찬이가 뭐 그건 둘째치고 이게 왜냐면 사람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게 사람이 계속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에 이걸 몇 번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자주 보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이 없어.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뭐 코인이고 뭐고 막 계속 보는 애들이 있어. 막 이거 뭐고 이거 다른 애들이 없어. 없죠. 안 보는 애들이 딱 희한하게. 예. 그 뭐 가끔 뭐 누가 뭐 종목 물어봐서 볼 수는 있는데 굳이 뭐 이렇게 계속 본다고 해서 뭐 정신 건강에 좋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막 예민해져가지고 막 그때 경호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대요. 많이 벌었는데 자식들도 다 있고 하는데 이 아빠가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지고 상태가 안 좋은 날이면 그렇게 자식들한테 화를 낸대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내가 200억, 1000억 있으면 뭐하냐. 몇백억 있는데 가족들이 다 싫어한대. 다 싫어해. 왜냐면 계속 화내니까. 왜냐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화내고 좋아할 때 혼자 좋아하고. 얘네들 왜 좋아하는지 몰라. 그렇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고 그러니까 화내만 같이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내가 주식이 그렇게 몇백억 벌고 자식들한테 뭐 주지도 않는데요. 근데 뭐 워낙 있는 집이니까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번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게임 중독처럼 그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식 중독이구나. 네, 주식 중독. 그러니까 이게 매일 잦은 매매를 하고 뭐하고 하면 각자의 삶의 영역이 흔들리면 맞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주식을 이제 경원 씨 이제 철학은 이게 오랫동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는 거잖아요.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심리적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마음을 지키면서 내 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같이 할 수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성공적인 투자를 그러니까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게 아니라 성공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할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거나 뭐 이런 뭐 이론적인 거는 사실 공부하면은 물론 배우면 끝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입문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그쵸. 근데 모든 일을 해보면은 사실 이론은 이론인 거고 그 사람이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맞아. 네, 요것도 마음 지키는 게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유교 방송으로 가는 건데 돈에 목적을 두면 안 되고 돈은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그게 이제 각자가 원하는 목표도 있을 거고 그걸 먼저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 돈을 뭐 100억을 벌었다고 쳤을 때 100억을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걸 운영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100억이 그 사람 게 아닌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질 수 있는 마음밭을 먼저 만들어놔야 그래야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윳돈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맞아. 네, 내 생활할 수 있는 돈은 빼놔야 돼요. 생활하는 돈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스포츠 스타들이나 뭐 미국의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나중에 노후에 그 돈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없죠. 왜냐면 그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잘 하면서 내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게 되게 솔직히 나한테 돈은 이거 사먹는 게 나한테 돈이거든. 그렇죠. 나한테 돈은 이게 내가 좀 사먹고 내가 뭐 이거 옷 사고 이게 난 돈인 거지. 사실 딴 건 돈이 아니야 그냥
재화가 있는 것 뿐인 거지. 그렇죠. 뭐 숫자일 뿐인 거지. 아무리 10억이라도 예를 들면 이거 하나 10억이면 10억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냥 그런 것들. 그래서 항상 이게 저는 숫자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숫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 주식 이 차트를 보는 사람들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따라서 내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거 참 희한하고 논리.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이다. 되게 신기한 부분이에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도 버는 거지만 이 안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심리인 건데 사람들이 마음 이게 어떻게 해야 돈 벌어라고 하면 사실 마음을 지키고 그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돈 번다라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지. 네,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뭐 상담도 하고 뭐 좀 때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가끔씩 내 스스로 헷갈릴 때도 있어요. 이거를 이것만 알고 이게 아니라 이게 다 복합적인 거면서 사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요즘같이 이렇게 막 폭락하고 뭐하고 했을 때 내가 이 기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기본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이 회사의 기본 가치에 대해서 분석이 되고 알고 있으면 떨어지더라도 때론 그 생각은 해요. 내가 잘못 판단했을까? 내가 실수했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이게 돈이라는 게 되게 사람을 미치게 하잖아요. 이게 보면 맞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사실 돈의 주인이 되는 건데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해야 돈이 나한테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폭락장에서 마음 지키는 법. 난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어때? 폭락을 딱 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주식을 샀어. 근데 그게 10만 원에 나는 100주를 샀단 말이야. 근데 그게 10,000원이 됐어. 그럼 살벌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다시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야. 그래서 나는 10,000원대 더 많이 사. 뭐 보통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이건 10만 원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건 10,000원이고 말이 안 되는 거다. 오히려 나는 이거 더 사야겠다. 근데 그렇게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부자라고 하기엔 뭐 어쨌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뭐 차이를 뭐 책에 써놓고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돈의 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죠. 좀 더 많이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는 분석이 일반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황에서 들어오는 거고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털어요. 그치. 그게 제일 문제니까 이게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주식을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도 부자들은 폭락장에서 뭘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폭락장에서 부자들은 내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내가 더 많이 사겠지. 더 많이 사고 그리고 또요. 모르겠어.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탈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금도 더 적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은 폭락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폭락장에 항상 뉴스 나오는 게 뭐 대기업 뭐 CEO들이 뭐 이렇게 자녀들한테 증여하거나 아니면 손녀들한테 증여해. 그러면은 한참 지난 다음에 뭐 지수 막 올라갔을 때 6살짜리가 몇 억을 갖고 있다 뭐. 맞아. 그게 사실 왜냐면은 우리가 증여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계좌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폭락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이렇게 증여를 해두면 되게 현명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좀 알아두면 좋아요. 부자들은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물론 적법하게 세금 낼 건 내야 되는 거지만 이건 뭐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이 아니고 그 상황에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주식이 되게 좋아요. 지금은 여러분 증여할 때입니다. 계속 증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잘 오를 거예요. 네. 지금은 증여할 때예요. 증여세가 너무 비싸. 지금은 증여할 때니. 네. 폭락이라는 얘기죠. 네. 폭락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증여할 때니. 이게 또 막 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물가 오르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갖고 하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막 자금을 이렇게 땡겨서 풀어놓은 자금을 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금리 오르는 거에 대해서 주식은 반대로 가거든요. 그러한 그 일반적인 이론 때문에 지금 주식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그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주식도 수익률이고 금리도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었는데 3% 나던 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를 4% 줘. 그러면은 좀 더 은행이 많이 넣겠죠. 그쵸. 네, 뭐 이자가 안전한 그 이자를 좀 더 받기 위해 그러면 주식 자금이 글로 조금씩 들어가죠. 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그런 뭐 공식화된 금리랑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반대로 떨어지고 가고 금리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뭐 하잖아요. 그런 데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근데 주식이 요즘은 하락. 주식과 이제 금리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하는 코인이라는 게 들어왔어. 얘는 어떤 놈입니까? 코인은 내가 볼 때 금리 인상하면 코인도 안 좋아요. 걔도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인 거잖아요. 또 하나의 투자 상품인 건데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돈을 쪼이는 건데. 그래, 코인이 올라가면 뭐 주식이 떨어지고 이런 거 없나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좀 주식하고 코인이 한동안은 이렇게 반대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해지라고 해서 이렇게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나는 거를 요 해지하는 역할, 이렇게 그런 역할로 코인을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코인은 코인대로 가고 주식은 주식대로 가고 코인 얘기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코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도 방송에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 참 진짜 항상 얘기하지만 이 천민 자본주의의 끝판왕. 오늘 또 무슨 뭐 비트코인이 뭐 환경오염을 한다 해갖고 뭐 결제를 안 한다. 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결제를 취소했대요. 그 이유가 뭐 이게 뭐 환경에 대한 뭐를 뭐 근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먹은 다음에 사람이 돈을 벌면 그리고 연예인이시니까 잘 알잖아요. 이게 공인이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악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구나. 네, 양아치도 아니고 나는 그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자기 중심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얘가 되게 나쁜 놈인 거 알아. 근데 얘 따라가면 돈 버니까 얘 따라가서 좀 벌어보자. 그거 되게 그 못된 심리인 거잖아요. 그치. 그거를 따라가면서 추종하면서 매매를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욕한다? 그럼 그 사람도 잘못된 거죠. 사실 그 사람 양아치인 거 따라가면 안 되지. 네,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코인 같은 그러니까 경우도.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이 인성도 되는 건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일단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뭔가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도덕성도 다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별개죠. 그건 별거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인성도 도덕성도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돈도 많은 분도 있지만 다 그렇진 않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코인이 지금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주식하고 같이 가는데 근데 같이 간다라고 하기엔 주식이 너무 억울한데 주식은 너무 안 갔어요. 주식은 너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방송 때 얘기했지만 안전자산처럼 코인에 비해서 코인을 하던 사람이 뭐 위험한 게 뭐냐면 코인은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뭐 무슨 뭐 하루에도 몇십 배씩 오르고 반토막도 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다 보면 이게 MSG 많이 들은 음식 먹다 보면 그치. 유기농 뭔 맛으로 먹어. 그치. 못 먹어. 그렇다고 해서 그 주식이 유기농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자극적인 마라탕 먹던 사람이 그지. 네, 도가니탕 못 먹어요. 그죠. 뭐 자극이 없어. 맞아, 아침에 맞아. 불도 나와야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신라면 정도로 우리 매운맛에 만족을 했는데 이제 지금 그걸로 안 돼. 불닭볶음면 무슨 뭐 네, 마라 불닭볶음면 그런 거 먹어줘야 야 이거 좋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신라면 먹지, 이제. 야 이게 뭐 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진짜 안 좋거든요. 왜냐면 그게 물론 그거를 거기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사실 신라면 먹는다고 해서 똥꼬에 불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안 나죠. 근데 마라 그거는 똥꼬에 불 나. 마라탕 먹으면 하루 종일 아파. 그래가지고 비데오 닦아야 돼.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러게 되면 내가 볼 때 코인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코인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러니까 하는 거를 저는 뭐 막진 않아요. 근데 그쵸. 감당할 수 있는 자산 안에서 도박성이 확실히 강한 건 강한 거다. 강하죠. 그리고 이거를 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나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코인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좀 듣고 싶고. 그때 그 여자분 유튜브 여자분? 아니 무슨 여자분이 뭐 유튜브로 뭐 26세인가 어떤 여자분이 뭐
뭐 500으로 뭐 몇 달 만에 1억 만드는 거 쉽다고 막 뭐 유튜브 하더라고요. 20배 됐다고? 네, 뭐 쉽다고 그러더니 혹한다. 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뉴스 나왔어. 사기로. 그 봤죠 기자님? 아 진짜? 그러니까 요새는 유튜브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 되게 자극적인 거 사람들 유입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채널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무슨 뭐 이상한 사기 뭐 하나 또 있었잖아요. 뭐 네, 그 뭐 주식 뭐 또 주식이다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주식이 아니라 무슨 뭐 차트 게임 같은 네. 건가? 이거 네, 무슨 게임 뭐 있는데 그걸로도 막 광고를 엄청 때리더라고 유튜브마다. 그럼 광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도대체 뭔가 봤더니 사기더라고.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 같은 거. 근데 잠깐 사이에 그거 한번 해먹고 그걸로도 다 돈이 되나 봐요. 순간 몇만 명이 보더라고 그거를. 근데 난 유튜브도 좀 돈 준다고 다 광고할 게 아니라 좀 걸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초창기에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소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소리가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 소리를 내가 그러니까 잘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잘 걸를 수 있는 필터로 잘 걸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잘 걸르고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들을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시대인데 왜냐면 수많은 사기꾼들의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또 그런 소리들은 또 크다, 작지 않아. 엄청 여기서 얘기해 여기서. 아니 막 젊은 애가 막 지바겐 샀다고. 근데 지바겐 샀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 지바겐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거야. 뭐 테슬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 맞아. 나오잖아요. 근데 개코인. 진짜 지금 여기 지금 오타산의 보물지도 165명. 이건 소리가 어떤 돈 나오냐면 속삭여. 여러분 주식은요 이런 거야. 자세히 들으지 않으면 몰라.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거죠. 왜냐면 진짜 진리는 작은 소리에 있거든요. 그 작은 소리를 들어줘야 진리를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165명을 고수를 의심? 할까요? 그건 또 뭐 제가 또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뭐 일단 165명을 일단 내가 성공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나도 여기 저기 미니 오빠 근데 홍보해야 되니까. 대박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165명이 다 10년 뒤에 엄청난 부자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진짜였다. 여기가 내가 죽은 다음에 책 나오는 건데. 내가 죽은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흙속의 진주였다. 이걸 아는 거지. 내가 죽은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원래 그러잖아. 원래 그 진짜 명화를 그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생전에는 안 유명했는데 죽고 나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잖아. 이게 좋은 얘기인가? 내가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무튼 네. 뭐 감사한 건가? 그건 나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네. 근데 웃음소리가 이게 되게 웃긴 비슷하게 게 나요. 약간 이렇게 띄워주는 것 같으면서도 까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매기는 건가? 매기는 건지 칭찬인지 알 수 없는. 뭐 그래도 뭐 어쨌든 작은 소리지만 귀에서 계속 모기처럼 맴돌 수 있도록. 맞아요. 그럼 귀찮은 건데.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주식 방송 쫙 보다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생각 거기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좁은 길로 따라갈 때 그것이 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남들 다 가는 길은 내가 볼 때는 망하는 길이야. 무조건 망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게 경원 씨가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거든. 그 남들 하는 거 진짜 하기 싫어하거든. 싫어하죠. 그러면 남들 하는 거 다 가면 망하는 길이야. 넓은 길로 이제 남들 따라간다고 그냥 휩쓸러 가다 보면은 망하는 길이야. 남들 안 가는 길을 쭉 가다 보면은 그게 맞는 길이야. 오늘 뭐 주식 관심 없으신데 주식에 대한 얘기를 잘하고 계시는데. 많이. 하지만 주식 안 합니다. 저도 못 보러 왔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휩쓸리거든 나는. 그렇죠. 말만 이렇게 하고 또 귀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러고.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 주식 퀴즈 스쿨. 저기.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 잘 배워야 돼요. 일단 뭐 저희 딸 보내겠습니다. 첫째 보내겠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해야 되겠네. 주식을 전혀 모르는데 저희 딸이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 딸들을 보낼게요. 그 뭐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거 해갖고 정말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약간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주식은 도박이야.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하고 있다. 친구가 하고 있다. 친구가 하고 있는데 주식은 도박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79년생이잖아요. 둘 다 79년생 같은 이제 나이인데, 근데 요 나이 때가 참 이 사행성에 많이 노출된 시대야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뽑기만 하고. 아니 어렸을 때부터 물방개 해봤어요, 물방개? 물방개 누가 빨리 가나? 물방개 이게 통에 넣고 그러니까 번에 들어가는 거. 그것도 있고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이거 뜯는 거 있잖아요. 뜯는 거. 뜯는 거 있죠. 뜯는 것도 이렇게 하면 등수 보인단 말이야. 나 이거 엄청 잘했어. 그래 등수 보여가지고 하고. 신들렸었어 거의 이거는. 그것도 있고 내가 볼 때 주식 잘하는 이거 있어.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맞추는 거. 맞추는 거. 나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잉어. 거북선 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번호를 딱 뽑으면 42번에 내가 이게 거북선이 있잖아. 그럼 거북선이 뽑히는 거야. 난 그 뭐 마작인 줄 알았어. 이렇게 뭐 막 놓고. 그러니까 이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모든 거를 다 이런 거에 노출이 너무 많이 돼 있는 시대인 거야. 그래서 그러네. 이런 게 익숙해.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하고 유치원 때부터 그랬네. 유치원 때 계속 뭘 뽑아가지고 이제 사행성으로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거야. 그 생각은 못 해봤네.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는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 그런 거 없잖아요. 왜요? 요즘도 많죠. 많아요? 요즘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좋아하는. 옛날에 그거 알아요? 갈갈보 게임 알아요? 짱 깨. 알죠. 이거 땅 띠아띠 그리고 막 코인 막 나오고. 그것도 코인이었어. 코인이었어. 우리나라가 코인 선두주잖아요. 우리나라 내가 볼 프리미엄 있는 게 아니야. 때는 우리나라가 다 앞서가. 메타버스도 우리나라 싸이월드가 메타버스야. 맞아. 뭐 그게 메타버스지 그게 뭐야? 최근에 메타버스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제페토 보셨죠? 예, 제페토 해봤는데 뭐 저한테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근데 난 못하겠어요. 난 점프도 한번 다 떨어져 밑으로 떨어지고. 점프 맵에서 한 2시간 했어요. 그래도 오래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깨가지고 2시간 했다고요. 아니 깨야 나는 되는데. 점프만 하면 밑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재라는 느낌 좀 드는 거죠. 근데 그걸 좀 공부하려고 근데 안 되는데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알긴 알아야죠. 애들하고 또 어울려야 되고 아니면 시대에 너무 뒤처지니까 다 같이 한번 이거 나중에 모여서 제페토 한번. 근데 그건 있어. 우리 나이 때가 딴 건 모르겠는데 입담이 세. 왜냐면 우리는 영상 볼 게 별로 없고 할 게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요즘 애들 말을 잘 못해. 채팅은 잘하는데 말은 잘 못해. 근데 우리는 말을 잘해. 우린 폰팅이었잖아요. 폰팅하고 폰팅의 왕이었지 내가. 그 말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그거 근데 왜 말을 잘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 탈북민 한 명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탈북민들이 정말 입담이 세요. 아 진짜요? 진짜 입담. 난 탈북민들이 이렇게 입담이 세는지 몰랐어.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은 방송 볼 게 없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합성호에 모여가지고 맨날 야한 얘기하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탈북민들 나중에 물론 좋은 분들도 좋은 영향력으로 하면 좋은데 정말 말을 너무 잘해. 난 탈북민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끝내줘. 와, 말 너무 잘해. 야한 얘기를 잘한다. 우리나라 그런 보지 말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상을 못 보니까 야설로 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럼 막 조선 시대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거의 다. 막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상상하게끔 만드는 그런 게 강해요. 야, 내가 10년 전에 만났으면 그런 사람들 다 나 좋아했을 텐데. 근데 이게 한국인들이 내가 볼 때 영향력이 있는 게 한국인들이 이 좁은 나라지만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 한국 주식시장은 내가 볼 때 지금 3천선이잖아요. 내가 볼 때 5년 뒤에 5천선 무조건 뚫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투자하냐는 건 그건 몰라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판도로 봐서는 무조건 뚫고 무조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근데 나중에 성지가 되겠는데? 개그맨 오지연 5천을 외치다. 5천. 언제 5천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2, 3년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7위예요. 그러고 보면 주식은 하긴 해야겠네. 근데 웃긴 게 5천선 없는데 내 주식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왜냐면 나는 이거 뭐냐면은 남들과 또 다르게 하고 싶으니까 또 이상한 또 줄을 골라서 종목까지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게 너무 강한 사람들은 종목도 난 좀 특이한 걸 할 거야. 특이한 걸 한단 말이야. 난 자전거도 남들 다 안 타는 거야. 자전거 타. 이런 자전거가 있어? 그런 거 타는 거야. 내가 차도 그런 거 타다가 맨날 장고장 그러니까. 서비스 맨날. 애교죠? 그 타지 마세요. 진짜 서비스가. 그러니까. 너무 내가 차라리 그냥 그 개를 타고 싶어 대기업을 그냥. 그러니까.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게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족박 아니면 대박이야. 내가 처음에 주식할 때 이것도 힘들었던 게 1등 주식이 기분 나빠서 안 사는 거. 나 뭔지 알아. 이 심리 나도 알아.
나는 1등은 그냥 치는 거야. 나 이거 알아. 왜냐면 나는 1등이랑 뭐 하는 거 싫어해. 나도 근데 난 한 2, 3등이 좋아. 2, 3등이 더 엣지 있어 보여. 그러니까 얘네를 키우고 싶어. 뭔지 알지? 같이 해서 얘네를 키우고 싶어. 엣지 있어 보이고 뭔가 약간 더 간지나 보이고 맞아, 엣지 있어 맞아. 보여. 그러니까 2, 3등이 더 좋아. 뭘 굳이 1등 할 필요 뭐 있어. 약간 이런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갖고 한동안 수영이 조금 안 좋았어. 그래서 내가 이것까지 내가 그리고 성향이 남들 다 좋아하고 유명한 거 막 들어보면 삼성, 카카오 이런 거 사는 게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들어본 적은 막 T 로보틱스를 사야 되고 정말 들어본 적 없는 거 못 들어봤잖아. 100% 오르는 건데 이거 카카오에서 이거. 물론 그래서 대박 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그렇지 않고 1등에도 투자를 하고 왜냐면은 1등은 1등의 이유가 있다. 경제에서 좀 안 거지. 대세가 이유가 있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방탄소년단을 사야지 내가 막 타기와준이 사고 잉크 사고 타기준이하고 방탄소년단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시대 자체가 같이 비교할 상대가 아닌데? 타기와준이는 그 알 정도면은 나는 아는데 타기준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자체가 타기준이는 방탄소년단과 너무 멀어. 자료화면도 없죠 타기와준이. 내가 볼 방탄소년단 하면 뭐 소년공하고 뭐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년공학은 누구? 잘 모르지 않는데 유명한 그런 어떤 그 그룹이 있는데 근데 누가 욕할까봐 말을 못하겠어. 근데 거기도 다 좋은 그룹인데 어쨌든 방탄소년단보다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잖아요. 아시죠? 잭스키스랑 또 같이 데뷔했던 그것도 알죠? 누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잭스키스가 아니라 맞나? 잭스키스가 맞나? 하여튼 뭐 잭스키스 이름 무슨 아시는 분들 댓글로 노래가 나를 용서해. 나를 용서해. 킵시스 맞아. 맞죠.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거기도 나쁜 그룹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키보다는 이제 대박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솔직히 처음 데뷔했던 비슷하거든. 근데 요거 조금 차이가 이제 이게 그렇죠. 이게 참 그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음악인이라고 또 그래도 인물 정보가 계시네요. 킵식스. 아니 노래를 기억해냈네 내가. 근데 이거 되게 심하다. 내가 이걸 아는데 옥동자하고 저하고 못생긴 이미지 똑같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근데요 1등 못생긴 사람과 2등 못생긴 사람은 느낌이 달라요. 그분이 1등 아니에요? 그분이 1등이죠. 그러니까 더 못생겼다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거를 대명사가 대명사로 만든 거잖아요. 대명사로 만든 사람과 대명사의 아류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대명사는 뭔 얘기죠? 달라요. 옛날에 막 전단지 알바할 때 많이 뵀는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잘생긴 사람들도 대명사가 되느냐 아니면 그 다음이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 3등은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에 비하면 그런 거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에 투자하는 게 결국은 2등이 뒤집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기대하고 항상 많이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2등이 1등 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몇 배의 힘이 들어간대잖아요. 2등이 1등을 이기려면 뭐 운동도 그렇잖아요. 맞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아사다마오가 김연아 어떻게 이겨? 못 이기지. 못 이기죠. 절대 안 돼. 그게 안 되는 어떤 부분이 근데 그게 조금 차이인데 그 차이 때문에 이제 확 너를. 김연아를 이기려면 푸틴이 도와줘야 돼요. 그 정도 파워는 돼요. 그치. 푸틴 도와주면 소트리코바 정도 되지. 아예 그냥 말도 안 되는 한 5, 6등이 그냥 나방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이제 될 수 있죠.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1등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1등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근데 가끔 2등이 1등 되기를 바라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지 않으니까 그건 이제 좀 고수들의 영역이고 대부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보통 힘들어요. 왜냐면은 특허도 자기네들이 다 이미 그럼 예를 들면 뭐 제약주의 1등, 뭐의 1등, 1등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1등, 그러니까 초보들은 1등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2등, 1등 되려면 좀 올라가려고 하면 이 특허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방어막이 많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1등에 투자하고 그거를 이기기는 쉽지 않구나. 왜냐면 우리나라가 삼성의 핸드폰이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애플은 솔직히 못 이기잖아요. 이게 뭐 작은 나라에서 뭐 판매량은 늘릴 수 있지만 결국은 스마트폰 하면은 아무리 내가 삼성을 좋아하지만 아이폰이 먼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등인 LG는 없어진 거죠. 없어졌잖아요. 그게 딱 증거예요. 특히 3등은 정말 안 돼요. 3등은 안 돼요. 그러니까 1등, 2등. 더 슬픈 건 예전에 스카이폰이라는 게 있었죠. 스카이 제가 썼죠. 이렇게 해갖고 뒤에 사진 찍는 거.
스카이프 얘는 좋아했는데. 아. 저도 그거 썼어요. 이렇게 딱 해갖고 뒤에 보이게 뭐 달아놓고. 근데 이게 기질이 있어요. 그런 왠지 남들 다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난 이것도 또 이거 칭찬인가? 아 칭찬은 아닌데 하여튼 뭐 모토로라 막 이런 레이저 이런 거 모토로라 레이저 같은 거 썼거든요. 나는 심지어 뭐 이상한 거 썼어요. 핸드폰도. 핸드폰도 끝까지 017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거 있어. 기질이야 그거는. 기질이야 기질. 난 내가 볼 때 기질이야. 나도 그렇고 내가 그런 기질이라 알아. 나도 1등 되게 싫어해. 1등 못생긴 거 싫어해. 2등. 그러니까 옥동자는 못생긴 거에 정파라면 난 4파. 정파보다 4파가 좋아. 뭔지 알지? 그러니까 막 정석대로 못생기는 그 느낌보다 약간 사적인 뭐. 정석대로 못생겼나? 난 뭐 내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약간 그런 게 좋은데 먹고 살기는 1등이 좋다. 오늘 투자에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뭔가 이게 비유는 되게 좋은데. 맞아요. 이게 삶의 모든 영역이 그대로 갖다 주식에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네요. 네, 투자는 다르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방법 그대로 주식에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도 사람들이 만든 거고 사람들의 심리가 거기에 다 반영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야 오늘 많이 배우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게 정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식은 가까이 있고 말은 이렇게 잘하지만 전 주식을 안 합니다. 옷 사러 왔다고 잘 못합니다. 예.